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 다들 아시죠? 근데 시장도 똑같아요.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그만큼 시장도 부드럽게 가는데 욕심이 너무 앞서거나 불안에 휩싸이면 시장도 금방 험악해지거든요. 요즘 엑사비 보세요. 좋은 뉴스도 있고 살짝 위험 신호도 같이 있어서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대로 차트에 나타나죠. 오늘은 그냥 숫자만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뒤에 깔린 정치 뉴스부터 고래들 움직임까지 차근차근 얘기해 볼 건데요. 그러니까 나 지금 들어가도 돼? 이렇게 고민 중이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특히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XRP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XRP 가격이 3,008원. 하루 동안 2% 넘게 올랐는데 사실 이게 마냥 좋아할 만한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4시간 봉 차트를 보면 볼린저 밴드 중단선 근처에서 살짝 머뭇거리다가 지금 간신히 상단 쪽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EMA 라인도 21선 2,941원, 51선 2,949원, 61선 2,954원에서 다 비슷하게 몰려 있어서 살짝만 흔들려도 지지와 저항이 바뀌기 딱 좋은 위치죠. 여기서 힘 못 받고 다시 꺾이면 바로 밑에 2,930원대까지 내려와서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한 번만 더 강하게 밀어주면 3,070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열려있죠. 그리고 RSI는 지금 60 정도로 살짝 과열 직전 정도라서 여기서 거래량이 안 붙으면 다시 내려오기 딱 좋아 보여요. MACD도 이제 막 시그널 라인 넘어서려고 하는데 아직 본격적인 강세라고 하기엔 애매해 보이죠? 자, 이번엔 파생 데이터 볼게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시장의 속마음 같은 거라서 꼭 챙겨봐야 돼요. 자, 전체 거래량 보면 5%가 늘었고요. 미결제 약정도 2.62%가 올랐죠? 즉 시장에 새 돈이 조금 더 들어왔다는 건데 돈이 늘면 움직임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니까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옵션 쪽인데요. 옵션 거래량이 18% 급증했는데 반면 옵션 미결제 약정은 60% 급감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옵션이 새로운 거래는 엄청 했는데 기존 포지션들은 대거 정리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 단타 베팅은 많이 들어왔는데 길게 가져가는 포지션들은 싹 정리되고 있다는 그림이죠. 불안하니까 단기적으로만 치고 빠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롱숏 비율을 보면 바이낸스 기준 롱숏 비율이 롱이 2배, OKX도 롱이 1.5배 정도 많죠? 즉 시장은 지금 위쪽을 더 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청산 데이터가 재밌는데요. 1시간 청산은 거의 없고요. 4시간 청산은 롱이 67만 달러, 숏은 71만 달러. 비슷하죠? 12시간 기준은 50만 달러, 숏이 2.85 밀리언 달러, 그리고 24시간 기준으로 롱은 1.99 밀리언, 숏은 3.38 밀리언 달러죠. 즉 최근 12시간부터 24시간까지는 숏이 훨씬 많이 털렸어요.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숏을 청산시키면서 위로 당긴 흔적일 수 있는데요. 숏이 많이 털렸으면 시장은 이제 반대로 다시 위에서 롱들을 한 번 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시장이 늘 그렇잖아요. 손절 다 시켜놓고 움직이는 게 기본 공식이라 결국 이 데이터를 종합하면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단기 옵션 거래가 급증했고 롱 비율이 꽤 높아서 위로 가려는 힘은 있는데 숏 청산 후 롱 털기까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불안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런 거 혼자서 매번 확인하기 쉽지 않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숫자가 바뀌니까 잘못 보면 오른다더니 왜 갑자기 또 빠져?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공유방에선 이런 청산 내역, 롱숏 비율, 옵션 미결제 약정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무료로 운영되는 안전한 방이라서 괜히 수상하게 돈을 요구한다든지 하지 않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이 보고 있어서 혼자 판단이 어려우셨던 분들에겐 딱이에요. 어차피 이런 데이터는 한두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패턴을 추적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혼자 매번 고생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가볍게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하단에 공유방 링크 걸어둘게요. 자,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첫 번째 기사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시장이 움직이는 건 뭐죠? 돈이죠? 그 돈은 늘 어디서 올까요? 맞아요. 달러에서 와요. 근데 지금 달러가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달러 인덱스 DXY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보통은 이 정도면 시장이 좋아서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확 옮겨간다고 해석하겠죠.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정치 리스크 때문인데요. 요즘 미국 뉴스에서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미국 경제를 망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했는데요. 심지어 열흘 만에 충성도 높은 사람으로 연준 의장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파월의 임기는 26년 5월까지인데 벌써부터 사실상 레임덕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연준은 원래 정치에서 독립된 기관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대놓고 갈아치우겠다고 하니까 이제 금리도 통화정책도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달러 약세로 직결됐는데요. 달러 약세면 보통 암호화폐엔 호재 아니냐고요? 맞아요. 단기적은 그런데요. 이런 식의 약세는 투자자들 마음속에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를 건드려버리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 더 피신해버릴 수도 있고 암호화폐도 다시 변동성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져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된 근원 PCE 데이터도 시장 기대치보다 살짝 높게 나왔는데요. 5월 근원 PCE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 상승했거든요. 이게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첫 신호라 연준도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거다 이런 불안이 겹친 거죠. 자, 정리하면 트럼프가 연준의 정치 개입하려는 움직임과 파월 해임설로 달러가 흔들렸고요. 물가 데이터는 다시 올라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난망까지 이 세 가지가 지금 시장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RP 같은 위험 자산도 이런 정치적 뉴스 하나에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뉴스도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경제나 정치 뉴스만 보면 XRP 투자하기가 더 겁나죠? 그런데 다행히 XRP 자체로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나왔는데요. 바로 리플이 SEC와의 크로스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는 뉴스예요. 이게 진짜 큰데요. 왜냐하면 2020년 12월에 이 소송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XRP는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로 시장 전체가 흔들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우린 항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SEC도 곧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양쪽 다 이 소송을 이제 사실상 접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혹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잘못한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리플 최고 법무 책임자인 알데로티가 이번 결정을 두고 법원이 리플에 두 가지 선택지를 줬다. 첫 번째, 과거 기관 판매 부분에 대해 항소를 이어가던가 아니면 항소를 접고 앞으로 사업에 집중하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리플은 결국 과거 건 더 이상 끌지 말고 앞으로 비즈니스 키우는 데 집중하자 이 전략을 택한 거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XRP는 우리가 사고 파는 거래소에서는 증권이 아니다. 이 판결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지금 XRP 시장은 딱 보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파워를 흔들면서 달러가 출렁이고 그 영향으로 암호화폐 전체가 살짝 들썩거리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리플 소송은 사실상 완전 종료가 됐죠. 규제 리스크라는 족쇄가 풀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럼 문제는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가 딱 들어가기 좋은 완벽한 자리다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롱숏 포지션, 미결제 약정, 청산 흐름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위로 툭 올렸다가 다시 확 빼버리면서 손절하게 만들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엔 반드시 지켜야 할 가격과 여기 깨지면 바로 손절할 구간 딱 정해두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혼자 매매하시다 보면 뉴스도 너무 많고 데이터도 너무 복잡해서 뭘 믿어야 될지 헷갈리실 거예요. 나 요즘 들어가면 꼭 고점에 물리던데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도 없고 출퇴근 시간에만 확인하는데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 드셨다면 그럴 땐 제가 운영하는 무료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런 뉴스, 파생 데이터, 고래들 움직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니까요. 같이 보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아, 이젠 이렇게 체크하면서 들어가니까 진짜 덜 불안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차피 무료로 운영되고요.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으니까 필요하실 때 가볍게 들어오셔서 아,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같이 확인하셔도 충분히 도움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랑 뉴스로 다시 찾아뵐게요. 공유방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